내가 사실 좋아하는 여자가 있거든?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랑 한번 신당동에 온 적이 있어요. 저도 한 20대 초반에 오고 안 온 것 같아요. 한 15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때 누구랑 왔어? 감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어요. 오늘은 신당동에 왔습니다. 떡볶이 먹으러 왔습니다. 저 신당동 떡볶이는 대학교 때 여자친구랑 와서 그때는 떡볶이밖에 안 떠올랐는데 요즘에는 좀 약간 힙해지고 있어요. 그 네이버 기사도 좀 간간히 뜨던데 신당동이 아니라 힙당동으로 뜨기도 하거든요. 성수동, 강남, 마포 이런 데는 워낙 다 아니까 또 끝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고 해서 송정동도 한번 찍었었는데 신당동이나 이렇게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약간 힙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역을 한번 또 와봤어요. 그래서 일단 온 김에 떡볶이 맛도 거의 한 20년 만에 얼마나 바뀌었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당동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하고, 자, 보시면 신당동도 신당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1, 2, 3, 4분면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은 상업지고 그 다음에 3, 4분면, 4, 4분면은 주거지역이고 3, 4분면도 약간 대로변 위에는 살짝 이렇게 상업지가 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신당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 4분면이 황학동이에요. 황학동.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학동 주방거리, 중앙시장이 있고, 그리고 대로변 주변 아무래도 좀 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위주로 좀 개발이 되는 것 같고, 이 안쪽에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필지들이 굉장히 작아요. 이따 가보면 알겠지만 뭐 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도로도 좁고 이래가지고 이런 데는 신축 디벨롭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좀 핫한 카페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남동의 뭐 초기 버전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가구점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용도 변경을 해서 좀 카페로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 한번 가볼 거고요. 2, 4분면은 뭐 오피스텔, 뭐 청사, 학교 이런 게 크게 있어서 큰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신당동 떡볶이가 이제 3, 4분면 이쪽이 이제 기존의 상권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 4분면 여기가 이제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좀 디벨롭된 사례가 있어서 여기 위주로 해서 골고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수강료가 들어왔어. 이건 또 바로 해줘야지, 까먹기 전에. 일단 여기는 4, 4분면에 있는 건데, 자, 이 건물 한번 가볼까? 히키 캐주얼 다이닝 바라고 있어요. 네. 하이키야? 여기는 지금 용도 지역이 3종이에요. 대지가 30평밖에 안 됩니다. 히스토리가 좀 많은데, 일단은 개인이 2014년 2월, 그러면 거의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8억에 미수했어요. 8억이면 평당 2,600이죠. 평당 2,600이면 사실 뭐 좀 싼 편이죠. 이게 보면은 신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구조물에 가까운 그냥 경량 철골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건축물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8억에 매수하신 분이 이 건물을 이제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 이거는 공사비라고 따지긴 좀 뭐하고, 땅값 8억에 뭐 취득세, 뭐 부대 비용, 그 다음에 이거 뭐 경량 철골 다 합쳐가지고 원가가 그래도 한 뭐 9억에서 1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4년 만에 2018년에 9억 8천에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원가 생각하면은 거의 뭐 재미 못 보고 그렇게 이제 파신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신 분이 9억 8천에 사서 뭐 딱히 한 건 없어요. 2020년에 또 2년 만에 12억 8천에 매도를 하셨어요. 이분은 뭐 취득세, 뭐 부대 비용 어쩌고 하면은 한 양도 차익을 한 2, 3억 정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2020년에 12억 8천에 또 사가지고 그냥 또 그대로 있다가 또 파셨어요. 얼마에 팔았냐? 2022년에 또 2년 만에 16억 8천에 매도했어. 양도 차익이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그전이나 그분이나 2년 만에 2, 3억 뛰기씩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1년에 1억 뛰기씩 해서 땅값이 올랐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법인 투자자가 매입하셨어요. 언제? 2022년에 16억 8천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임차인을 이렇게 핫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랜드북 토지 추정가는 21억 6천. 아마 요거는 이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비싸게 팔 수 있겠죠. 신당동 지역을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2018년에 1차 투자자들, 일진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했어요. 일단 이 건물도 최초에 산 사람이 2018년에 샀죠. 그 다음에 이진 투자자가 2020년에 또 많이 샀더라고요. 이진 투자자가 여기도 2020년에 샀죠. 그래서 그런 시사점이 좀 있고, 사실 그 사이에 뭐 그냥 나대지였다가 뭐 가건물만 갖다 놨다가 공실이었다가 했는데, 최종적으로 2022년에 산 분이 좀 디벨롭을 잘 하신 거 아닐까. 아마 이분은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잘 바꿔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야경도 굉장히 핫하고 사람도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일진 아니었어? 저 많이 맞았습니다. 아, 그래? 셔틀이었네. 지금 낮에 왔는데 낮에는 그냥 일반적인 거리 같아요. 그래서 가구점 같은 거 있고 오토바이가 되게 많아요. 도매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은 새로운 상권이 되게 밀집되어 있다, 이 느낌은 이쪽은 잘 없어요. 이제 개발 행위를 한 사례는 많은데 뭐 이 거리가 메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많이 해놨다, 이런 느낌이 드는 딱 그런 거리는 없고요. 오른쪽도 보시면 이런 거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것 같죠, 컨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수동의 초기 버전 같기도 하고, 그지? 맞아요. 여기도 보면은 시장이- 바로 그 샌드위치 핫한 거 바로 옆에 이 곡물상 있잖아, 그지? 약간 성수동도 그때 갔을 때 막 난잡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는 조금씩 한두 개씩 바뀌는 거가 조짐이 보이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저희는 뭐 투자를 조장하진 않습니다. 다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여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디벨롭 사례, 좀 리모델링 잘 해서, 임차인 세팅 잘 해서 지금 엑싯을 시도하고 있는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건 어디서 찾았어? 오 대표님한테 소개받았어요. 아, 또 이런 건 또 홍보 좀 해줘야지 또. 자, 여기는 4사분면인데 대로변에 바로 접해 있는 거다 보니까 대지는 상업지예요. 땅은 50.7평. 근데 이게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이 90%에 용적률이 365%. 뭐 용적률이야 상업지니까 그렇다 쳐도 건폐율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주차장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주차 빵대예요. 주차 빵대에다가 완전 그냥 대지 다 먹고 있어가지고 신축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건축물인 거고, 요거는 2020년이면 이진 투자네, 그지? 어떤 법인 투자자가 이거를 45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평당가는 8,900만 원. 근데 상업지인데 2020년에 8,900이다. 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거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연면적이 한 185평 정도 되니까, 그때 리모델링해서 한 3,400만 원 하면 땅값 45억, 리모델링 비용 한 7억, 그다음에 부대 비용 나머지 해서 원가는 한 58억 정도. 이거를 지금 65억에 매각하려고 내놓으셨어요. 65억에. 양도 차익이 거의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재밌는 수익은 아니에요. 감정가가 65억이에요. 토지 감정가가 65억인데 65억에 내놨다라고 하는 거는 이분도 지금 급한 거지. 신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다 해놨잖아요. 현찰이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거 샀을 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여지가 있는 게 위에 지금 3, 4층이 아직 공실이에요. 저기 임차를 또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조금 수익률 변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 병원이 있으니까, 임차인이 병원이면 사실 좀 안정적인 세입자거든요. 3, 4층만 잘 임차를 맞출 그런 여력만 되신 분들,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그렇게 많이 안 쓰실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또 오피스텔이 많잖아. 오피스텔이 많은 거는 거주자도 많고 2호선, 6호선이 있어가지고 사실 교통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아직 엄청 활발하진 않지만 상권도 굉장히 힙한 것도 많이 들어오고, 맞은편에 시장도 있고. 여기 임대료가 얼마야, 임대료가? 여기 평당 10에서 15만 원 사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삼동이면 오피스 상권이랑 비슷해요. 근데 땅값은 거기보다 좀 싸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 건축물들은 훨씬 싸죠. 보통 오피스들 보면 한 5에서 7만 원 평당. 근데 이제 신축 건물들이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임대료를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나을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수요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걸 맞출 수만 있으면, 특히 이 대로변의 상업지 건물을 조금 손보는 거는 좀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대로변에 있어서 상업지예요. 땅이 근데 작아. 32평. 개인 투자자가 2016년에 일진보다 더 빨리 왔네. 영진인가? 아무튼 그분이 17억 2천만 원을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평당 5,200. 상업지인데 평당 5,200에 산 거는 굉장히 싼 건데, 아마 이제 소규모라서 이제 그렇게 싸게 사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건폐율이 99%네. 건폐율이 99%에 용적률이 거의 300%.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뭐 신축은 안 될 것 같고, 17억에 사셔가지고 이거를 리모델링은 제가 볼 때 한 4억 정도 든 것 같고,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원가가 한 22억 정도. 그래서 이거를 전층 임차를 다 재구성을 한 다음에 2021년에 34억 8천만 원에 매도하셨어요. 5년 만에 13억. 이거를 서대문에 거주하는 어떤 개인 투자자 분께서 37억에 매수하셨어요. 다 세팅된 거는 37억에 사셨는데, 이분이 이거를 반년 만에 37억 5천에 파셨어. 이분이 살 때 취득세랑 중개수수료를 감안하면 손해보고 파신 거지, 반년 만에. 그래서 내가 볼 때 37억에 샀는데 수익률이 안 그래도 좀 적었는데 금리 올라서 이거를 그냥 뱉어내신 것 같고, 이거를 법인 투자자가 37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무리 평수가 작아도 대로변에 역세권의 상업지, 토지 추정가가 45억이에요. 거의 손절하고 파신 거니까 그거를 그래도 자금력 있으신 분이 일단 사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시사점은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명끌을 하지 않고 자금력이 있으면 충분히 괜찮은 물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년에 샀던 일진보다 빠른 영진, 그분이 거의 뭐 5년 만에 13억 차익 봤으니까 찐이었네. 그러니까 이게 매수 매도 타이밍이 좀 중요하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씹어먹을 수 있는 게 돈인 것 같아. 좀 길게 보면 사실은 다 좀 오르니까 결국 현금이 짱이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디벨롭처럼 내가 디벨롭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뭐 거래량이 좀 적어서 아무래도 매수자 우위 시장인 건 맞거든요. 유튜브에 다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매물들을 중개법인이나 로컬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좀 매물을 찾아보면 충분히 지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지금 워낙 금리나 뭐 대출 조건 이런 게 사실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들은 이럴 때가 오히려 더 부자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이 거리는 그냥 오래된 시장 거리인데 이발소가 좀 예쁘게 뭔가 힙한 느낌을 내려고 시도를 한 게 보입니다. 안에는 약간 클래식한 바버샵 느낌 나도록. 클래식한 바버샵. 여기 뭐 아버지는 이발사네. 커트가 11,000원이면은 바버샵 치고는 싼데? 여기 왠지 사장님은 좀 스타일리시할 것 같은데? 군데군데 좀 힙한 느낌 내는 상점들이 있기는 해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약간 변화의 냄새가 난다. 여기는 술 냄새가 나네. 네, 요즘 술 냄새 나죠. 요즘 술 냄새. 자, 이거는 4사분면에 있는 바로 첫 번째 이면에 있는 그런 건물인데, 땅 모양을 보시면은 약간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은 아니어가지고 이걸 지금 신축하려면 주차장을 놓고 해야 되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리모델링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일단 3중 일반 주거에 37평입니다. 이거를 원래 갖고 계시던 분이 2018년에 15억에 매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 투자자가 2018년에 일진이네. 근데 이분 또 거주지가 반포네. 반포에서 일진이었으면 좀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일진들이 나중에 잘 살까요? 아무튼 15억에 사셨어요. 뭐 그냥 취득세랑 뭐 이런 것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부대 비용 1억 정도 하면은 총 원가 16억이죠. 그걸 가지고 21년 12월이니까 거의 한 4년 만에 판 거네. 24억 5천에 매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원가 16억이라고 치면은 세전 8억 5천. 3년 반 만에 8억 5천 뛰기면 잘하셨네, 그지? 그거를 누가 샀냐? 최종적으로 법인 투자자가 또 샀어요. 24억 5천에 사셔가지고 뭐 부대 비용 1억 5천 해가지고 지금 원가는 한 26억 들었는데, 이게 지금 토지 추정가가 34억 5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땅값만 받고 팔아도 10억 뛰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이거를 이제 사신 다음에 1층 한 칸에 있는 임차인을 좀 바꾸셨어요. 제 생각에 아마 법인 투자자면은 그냥 갖고 있다가 팔 것 같진 않고 임차인을 바꾸거나 아니면 명도를 해서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좀 개발할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잘 사신 것 같고, 지금도 뭐 땅값만 받아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으니까 현금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성수동이랑 강남 이런 데는 제가 엑시트 사례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여기 신당동은 엑시트까지 한 사례는 많이 없는 거 보니까 그거보단 좀 초기 버전이지 않을까. 오히려 굳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려면 좀 확실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좀 돈을 벌고 싶으면은 이런 지역도 관심 가져봐는 것도 좋습니다. 저기 문 보세요, 문. 추락사하게 생겼어. 아씨. 건축법 강화되면은 건축비 올라가지고 나 싫거든. 근데 저런 거 보면 건축법 강화되긴 해야 돼, 그지?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 나왔을 때 띄워야 되거든요.